네, 오늘은 동적 자산 가격 결정 모형, 영어로는 Dynamic Asset Pricing Model이라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자산 가격 결정으로 알고 있는 CAPM 또는 뭐 업계에서 최근이라도 뭐 한 20년 넘어간 얘기인데 파마 프렌치 모형이 뭐 일종의 APT라고 보면 이런 모형들은 다 스태틱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밖에 없어요. 내일 모레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이내믹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다이내믹 모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래 전에 CAPM이 60년대 나왔다고 보면은 이미 73년에 이 모형이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제안한 사람이 이런 모형, 밥 머튼인데요. 그 노벨상도 받으신 분입니다. 이런 식의 모형이 73년도에 Intertemporal Capital Asset Pricing 모델의 형태로 이제 등장을 하고,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뭐 Continuous Time에 기초해서 조금 이제 학부 수준의 수학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모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스태틱 환경에서, 정적인 환경에서 포트폴리오 선택,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 선택이 동적인 환경에서는 달라진다 하는 거를 보이고, 동시에 Geometric Brownian Motion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Continuous Time 캘큘러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주가가 매 순간순간 이제 정규분포를 이루는 식의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주가 수익률이라고 보면 그 순간에 정규분포가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적인 모형인 CAPM에서 민 베리언스 분석을 위한 그런 별도의 가정이 불필요해지죠. 전반적으로 모형을 이렇게 좀 심플리파이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머튼의 ICAPM에서 이제 특이한 점은 이런 주가 수익률의 평균값, 그리고 이건 분산값입니다. 시그마. 분산값이 어떤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함수라는 거예요.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이제 이 사람들 표현으로는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에 영향을 주는 어떤 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도 있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돌발 무역 전쟁 식의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이내믹 월드에서는. 근데 그런 사건들이 포트폴리오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당연히 에셋 프라이싱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은 수학적으로 풀어가지고, 이 수학적으로는 또 경제학적으로는 뭐 엔빌롭 시오름이니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중간 단계가 있지만, 결론은 CAPM은 시장 포트폴리오와 연결된 베이타가 위험자산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베타도 이 시장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베타도 있고, 멀티플 베이타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테이트 베리어블과 관련된 베이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티플 CAPM, 인터템포럴 CAPM이 그래서 73년도에 이제 소개가 되고, 주가 수익률에는 시장 포트폴리오 CAPM처럼 시장 포트폴리오와 연결된 베타도 있지만, 이렇게 다이내믹 월드에서 생기는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건들을 해지하려는 또 다른 베이타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요게 뭐 말로 간단히 설명하면 밥 머튼의 ICAPM이고요. 이것이 이제 80년도에 들어와서 칵스 잉거솔 라스에 의해서 보다 더 일반화되죠. 근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73년도에 머튼의 ICAPM이 나오고 79년에 더글라스 브리든이라는 사람이 Consumption Based CAPM, 여기 P가 빠졌네요. Consumption Based CAPM, CCAPM을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멀티플 베이타가 결국은 컨섬션 베이타 하나로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컨섬션 CAPM, 컨섬션 그 CAPM에서 소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것도 통계학적인 용어입니다. Sufficient Statistics이기 때문에 그 멀티플 베이타는 컨섬션 베이타 하나로 심플리파이가 된다는 거죠. 이 모형은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각광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잠깐 소개한 거는 이게 이제 무위험 금리고 그 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요거는 그 위험 회피 계수로 지금 표현이 된 건데 Relative Risk Aversion 파라미터입니다. 요거를 또 조금 변형하면 이제 컨섬션 베타를 또 유도해낼 수가 있고 이건 코베리언스 텀인데 이게 이제 컨섬션 그로스고 이게 이제 어떤 위험 자산의 수익률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같은 그 상품은 그것 자체로만 보면은 오히려 돈을 집어넣기만 하고 실제로는 뭐 자동차 보험을 내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손해일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을 좋은 투자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이 추후 내 컨섬션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내가 컨섬션이 아주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은 나한테 좋은 리턴을 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 보험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게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이 컨섬션 CAPM 가지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제 80년도, 90년도를 통해서 이 컨섬션 CAPM인데 CAPM이 그 어떤 이론적인 어떤 일깨움을 주는 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consumption based CAPM을 가지고 이제 first order condition으로부터 어떤 금융자산의 가격 같은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고 그걸로부터 asset pricing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또 continuous time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 consumption based CAPM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증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통계 기법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consumption CAPM이 별로 그 결과가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더 정교한 그 실증 분석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또 그 유틸리티 함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틸리티 함수를 조금 더 이게 이제 representative agent framework 하에서 얘기가 되거든요. 경제학적으로는 이게 고저음파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뭐 habit formation을 뭐 고려를 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더 복잡한 형태의 어떤 효용 함수를 이제 감안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2008년 금융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는 이 신고전
세고전파에 근거한 이런 이론들이 이 representative framework 이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대안을 이제 찾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심리학에 의존한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도 생기게 되고, 사람은 항상 투자자는 레셔널 합리적이라고 봤는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위 그 행동 재무학, 행동 경제학에 근거한 이론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